쨘짜오 과자 베트남. 안녕하세요. 과자 베트남의 센터 아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자 베트남의 다크서클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호기심을 담당하는 막내 미어캣입니다. 우리는 가자 베트남. 아니 미어캣님,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요즘 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아이돌 인사법입니다. 이게 아이돌 분들이 예능 같은데 나오면 뭐 이런 인사들 하잖아요. 뭐 미모 담당 뭐 그런 거. 저는 센터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시군요.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저도 그런 걸로 좀 해주시지. 다크서클이라뇨. 어울립니다. 제일 어울립니다. 제가 좀 다크서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자, 그러면은 다른 걸로 또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베트남의 장례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와 베트남 장례식의 차이점이자 놀라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베트남 북부에서는 2번 매장하는 관습이 있어서 3년 후에 이장을 한다고 하네요. 매장을 2번을요? 네. 뭐 이장을 할 때는 그 시신의 뼈만을 추려서 도자기 같은 사각의 관에 넣고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에 안치를 하는데 네네. 두 번째 매장 시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풍수지리에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첫 매장을 할 때 어디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매장은 대부분 산이나 공동묘지에 하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네네. 베트남은 조금 다릅니다. 어... 바로 논의 한가운데에 매장을 합니다. 논의 한가운데요? 네. 거짓말. 순진한 사람 놀리지 마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오. 이 베트남은 3년 후에 시신의 뼈만 추려서 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신의 부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논의 무덤을 만듭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진짜 네. 사실입니다. 정말 네, 사실인 진짜 거죠?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조상 숭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조상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를 올립니다. 네네. 또 뭐 명절이나 제삿날 그리고 매월 첫날과 보름날 등에 꽃과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냅니다. 근데 이렇게 논에 묘를 쓰면 네네. 그러니까 조상들이 돌봐줘서 네. 풍작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와, 그 의미는 좋은데요. 네. 저 같은 쫄보는 그 논에 우리 집 논이라도 가까이도 못 갈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네네. 그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장 문화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그다음부터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기는 조상이 지켜주는 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또 겁쟁이 미어캣님이 또 놀랄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또 놀래야 되나요? 네. 네. 또 베트남 장례식이 네. 우리나라랑 조금 또 다른 모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 간을 들여놓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간 뚜껑 다 닫아놓잖아요. 그렇죠. 그 병풍 뒤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은 그 간을 조금 열어놔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게끔. 어머. 그게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상객들이 네. 고인을 볼 수 있게끔 간 뚜껑을 아. 네, 열어놓습니다. 그 관뚜껑 열어놓은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플라스틱이니까 투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상객들이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요즘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시신을 볼 일이 사실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좀 생각하면 살짝 좀 무섭거든요, 저는. 좀 계속 무서운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네. 농담이고요. 네. 2, 3일째 되는 날 묘지로 이동하면서 매장을 하는데 네. 이동하는 동안 부적에 쓰인 노란 종이나 100달러짜리 복사본을 막 이렇게 뿌려요. 노잣돈처럼. 그래서 망자의 노잣돈을 길거리에 막 뿌립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이런 면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식 그 행렬을 봤는데 그때도 종이돈 뿌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비슷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그래서 애도 기간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네네. 뭐 짧게는 뭐 며칠부터 뭐 우리나라도 49제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베트남도 49일, 100일, 1년, 최대 3년상을 치릅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네네. 뭐 결혼식이나 그런 축제에 참가를 안 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 이야기를 좀 살짝 해드리자면 네네. 서민은 주로 목간을 하고요. 네. 부자들은 대리석으로 된 석간을 많이 합니다. 아, 이게 돈을 아껴가지고 뭐 죽을 때 싸갈 거냐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적어도 뭐 싸가지는 않아도 뭐 내 관에는 좀 돈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결혼식이랑 장례식에서 제일 많은 돈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렇게 네네. 사회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장례식도 잘 해야지 그 마을에서 인정받아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약간 보여지는 의미. 네, 그런 그런 것도 게 있군요.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제가 또 재미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이 아까 조상 숭배하는 그 빨간색 그 뭐라 그럴까 재단, 네네. 빨간색 재단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얽힌 귀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죠? 청심환 빨리 드세요. 네. 가져오셨죠? 빨리 드세요. 네네. 아는 사장님, 한국 사장님이 네네. 그 빨간색 재단이 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 집안에. 네, 근데 네. 이게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 렌트하면은 그게 다 빠져 있는데 네네. 그 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향을 피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실 때 향을 피워놓으시고 그러셨나 봐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향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이 빨간 재단이 아주 크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팔을 딱 뻗으면 딱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버리신 거예요. 아. 문 밖에 내놓으신 아,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밤 늦게 이제 네. 집에 들어오셨대요. 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원래 베트남은 문을 굉장히 잘 잠근다는 말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감금도 네, 되셨다고. 감금도 되고. 네네. 근데 사장님이 집을 딱 들어갔는데 거실에 베트남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모르는 분. 네, 모르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놀라셔갖고 아니 할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근데 그 옆에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둥이요? 자세히 보니까 베트남은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네. 키가 천장까지 닿아서 고개가 이렇게 굽혀진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사장님을. 그러니까 그 기둥인지 알았던 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었던 거죠. 어머. 어떻게 다 베트남 문을 안에서 밖에서 다 잠그고 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깜놀하죠. 그래갖고 이 문을 열어놓고 머리를 문에다가 세게 부딪힌 거예요. 내가 이 잠을 깨려고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에 문을 네. 꽝 받았는데 네. 그래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 아주머니랑 네. 그 키가 큰 그 아저씨가 네네. 계속 이 사장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소름 돋아. 소름. 소름 근데 돋아. 이분이 네. 저 같으면 밖을 나갔을 텐데 그렇죠. 밖으로 그냥 주랭랑을. 네, 쳤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2층에 진짜 자그마한 흰색 강아지가 있었어요. 되게 네. 진짜 손바닥만한 강아지거든요. 네. 흰색 강아지. 네. 근데 흰색 강아지가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나 봐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때 그 미신이 생각나서 그분 집이 나선형 계단이거든요. 되게 웅장한 네네네. 그 계단을 피를 막 흘리고 어머. 가셔서 2층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혼절하셨대요. 어머, 그 흰색 강아지를 안고. 안고 이제 혼절하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딱 왔는데 네. 막 문은 열려져 있고 피는 나선형 가다에 어머. 피는 막 떨어져 있고 어머, 그분이 완전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문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깨지신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다음부터 그 빨간 재단 있잖아요. 네네. 그 재단 다시 들고 오라고 컴백했군요, 네, 제가. 그래서 다시 그렇죠. 컴백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네요. 그 뒤로는 네. 안 나타나니까. 근데, 네.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지금 좀 힘드네요. 이거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직 말씀드릴 이야기가 더 남았다고요. 그런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묘지는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아닌 네. 땅 위에 관을 올려놓는 형태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토질이 땅을 파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논이나 밭 위에 위치한 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관이 땅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렇죠.
자꾸만 이게 오늘 장르가 공포가 되어가고 있는 정말 힘드네요. 네, 근데 아까. 미어캣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느낌일지 보실 수 있게 네네. 베트남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미어캣님도 보시고 우리 영상에 좀 첨부를 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저 같은 쫄보들은 본능적으로 안 겁을 무섭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그 드라마 장르도 뭐 공포는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베트남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화 인도차이나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장례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살짝 힘을 풀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주인공들이 만나는 순간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그 조정 경기가 있던 날이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왜 여주인공인 엘리안느 보고 막 금사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 남자 주인공인 장 밥티스트 발음도 어렵네요. 발음 너무 어려워요. 네네네. 장 밥티스트가 이미 그날에 먼저 사랑에 빠진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누가 더 금사빠인지. 네, 그 네. 마성의 남자 장 밥티스트. 네. 네, 그분이 이제 조종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시대 베트남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주 네, 좋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은 가자 베트남의 이 호기심 담당 으로서 또 질문 폭격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어캣님 질문에 다 대답해드리려면 저는 또 다크서클이 저 발끝까지 닿겠군요. 제 센터 아이온 질문에 늘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구리님은 그 뭐 영원한 다크서클이 되셔야겠네요. 자, 그럼 기대를 해보고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행갑라이. 행갑라이.